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 중요하죠. 남재현 원장이 추천합니다. 단백질 1000 프리미엄 골드인데 네덜란드 산양류입니다. 물이나 음료,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되고요. 이봉규TV 왕창 세일입니다. 이렇게 할인하는데요. 단백질 6종이 들어간 겁니다. 이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거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감시하시는 분입니다. 여론조사 감시단장으로 계시는 노익현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네네. 뭐 수많은 예가 있지만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자료 보여주시죠. 네. 4-1 자료를 보시면요. 예, 이건 네. 뭡니까? 네. 여기는 저 리서치 뷰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현재 보면 윤 정권이 탄생하고 이전부터 그 이후부터 정당 지지도와 22대 총선 지역구 지지도를 조사를 해온 업체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정당 지지도와 총선 지역구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다음 민주당, 그다음에 국힘당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요게 약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초창기에 이렇게 6월 달부터 2022년 6월부터 예, 윤 정권이 저게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이쪽에서 6월 달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가 위로 보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가 47입니다. 파란 게 민주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민주당이 좀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47인데 총선 지지는 51로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가 4% 정도가 많아지죠. 네. 근데 그 국힘당은 정당 지지도가 34%고 그대로 34%입니다. 네. 총선도. 네. 요게 쭉 지나갑니다. 총선 지역구 지지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실질 22대. 총선. 지금 요번에 치러지는 거를 작년 때부터 벌써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후보가 지정도 지금 선출도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가 바로 내년도 그러니까 이 조사할 당시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누구를 지지하겠다라는 거하고 거의 같게 움직이는 게 일상적인데 네. 여기에 국힘당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은 여기다가 무려 4%를 더 올려서 합니다. 4%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게 그냥 쭉 거의 뭐 계속이 됩니다. 3, 4%가 계속 늘어나는 숫자로. 예. 그러다가 여기 제가 이제 이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여러 곳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난 뒤니까 조금 줄어 가지고 네. 뭐 2%뭐 국힘당에도 1% 주고 이랬었다가 요 최근에 2월 말로 한 걸 보면 네. 국민의힘은 1%를 줬습니다. 네. 민주당은 36%인데 여기는 39% 여전히 많이 주고 있는 네. 이 대표적인 이 예. 자료들을 이렇게 다음 만들어서 페이지 하고 보시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5월달, 뭐 4월달, 3월달 이렇게 쭉 중간에 정당 지지율과 총선 지지,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정권 안정 견제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걸 쭉 봤는데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랗게 한 거는 정당 지지율과 총선 지지율, 그다음에 안정 견제에 대한 지지에 대한 율이 거의 비슷하게 같은 편차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마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33.3이면 총선 지지가 31% 줄어들고 49인데 51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힘당은 줄고 그렇죠. 예, 민주당은 늘리고 예, 정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 지지율 차이가. 그다음에 조원 CNI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은 이게 정당 지지율과 총선 지지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비슷하게 나오죠.
네. 민주당은 이거 우리 7%를 많이 주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총선 지지율이 비슷하는 게 원칙, 비슷하는 그렇죠. 게 상식인데 네. 이게 민주당은 더 주고 국힘당은 덜 주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비례 관계로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조금 느슨하게 이게 견제 쪽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거를 이 항목을 또 서둘러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안정은 이제 국힘당에 주겠다는 거고 견제는 민주당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견제에서는 안정보다 견제 쪽에 48%를 올려주는 이런 현상을 이제 항목에다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렇게 하니까 또 양이 안 차니까 이제 또 이게 설문 문항을 또 추가를 합니다. 네. 여기다가 미디어 도마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민주당이 45.3이고 국힘당이 34%입니다. 네. 이번에 총선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항목을 또 만들면 여기 민주당이 52.9%가 유리하도록 결과가 나오고 국힘당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예, PNR 네트워크스 이것도 마찬가지. 정당 지지율 43.6, 38.4인데 여기 후보 지지율은 46.3으로 하고 36.4%는 국힘당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고 이건 늘어납니다. 국힘당은 줄이고, 줄이고 민주당은 늘리고. 그다음 코프라라는 이쪽의 여론조사 업체에서는요. 민주당이 36, 국힘당 42%입니다. 그 예상 의석을 또 조사를 하는 항목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민주당은 늘리고 민주당은 51%, 국힘당은 39% 국힘당은 줄고 줄이고. 늘고 예,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네. 등록돼 있는 거를 최근에 그 작년 10월 달부터 올 2월 말까지 예, 그걸 조사를 제가 해봤더니 이때 초창기에는 정당 지지율이 저게 민주당이 좀 높았어요. 그러다가 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 보십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항목은 저게 국힘당 마이너스 민주당으로 해서 국힘당이 지금 이 때는 유리하기 때문에 국힘당이 얼마나 앞서는가를 보여주는데 네. 생뚱맞게 이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쪽에 여론조사 업체는 여기 마이너스 13.5%로 국힘당이 모자랍니다. 다른 데서는 5%, 뭐 13%도 우세한데 빨간색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그 민주당이 많다는 너무나 거거든요. 차이나게 너무 저렇게 이거는 저게 허용 오차를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예. 거죠. 근데 여기 한번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또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 꽃이. 예. 여기도 8% 정도가 국힘당이 유리한데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 날짜가요. 2월 23일, 24일 요 하루 같은 차이니까 날짜입니다. 예, 거의 같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짜인데 어떤 여론조사와 이렇게 여론조사꽃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네. 같은 날짜에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뭐 들쭉날쭉이네요. 예,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 이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때부터는 리얼미터든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국힘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그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가 우리 저 선생님이 이렇게 단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네.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가 조작됐던 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네.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문 저 방송에서 그 동시에 발표되는 게 있어요. 네. 동시 여론조사가 그날 했는데 어떤 거는 뭐 민주당이 5% 앞선다고 그러고 네. 어떤 거는 국힘당이 5%. 그러면 양쪽 차이가 어떻게 같은 날 10%가 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둘 다 거짓말이거나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이제 그 인식이 팽배했었어요. 네.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론조사가 엉망인 겁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의 그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를 이제 조작을 한다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직선거법에 후보를 결정할 때
예를 대선 후보라든지 뭐 국회의원 선거 후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거를 공천에 반영하잖아요. 네. 그 공천과 이제 선택할 때 반영하죠. 서로 경선을 해서 선택할 때 그걸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조작이 이제 유혹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고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써야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 자체가 선발 기준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누구는 발탁, 누구는 탈락의 기준이 되니까 네. 여론조사 업체는 내가 내놓는 수치가 네. 누군가를 당선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작이 들어갈 수 있고 네. 말하자면 뇌물을 먹고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편이 네. 예를 들어 김어준 같은 거는 민주당 편이잖아요. 네.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이런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고 대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후보 경선할 때 이 저기 거기에 있던 저기 당원들 이런 분들의 투표권도 행사를 하지만 여론조사도 해가지고 거기 비율이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키를 이쪽에서 쥐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앞길을 인도에 나갈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이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관을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허가 기준이 너무나 간단하던데요.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우후죽순처럼 허가를 내주니까 이것들이 돈 처먹고 하든지 이제 저네들 꼴리는 대로 말하자면 막 그냥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좀 까다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만 넣어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예를 들어서 등록기가 그 등록이라든지 발표하라든지 아니면 기준들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놓고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저거가 관리하는 걸로 중간에 넣어서 저 선관위 소속으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관리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느슨하고 법도 제대로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업체들이 악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를 뒤따라가서 잡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 노익현 단장님은 여론조사에 이 조작하는 거 이런 걸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기관입니까? 아니면 이 사설 단체입니까? 저희들은 그 애국 시민단체입니다. 애국 시민단체. 여기서 고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건 여론조사는 조작이었다. 고발을 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그 형사적인 고발은 아니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다가 저게 그 고소 저게 심의위원회다가 그러면 뭐가 관철이 돼요? 그 심의를 해서 결과가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2번 찾아가고 항의하고 서신을 몇 번 보내고 그러니까 그때 회신이 와요. 근데 그것도 뭐 형식적인 내용 뭐 확인해 보니 별 내용이 없다 내지는 뭐 혐의가 없다 아니면은 뭐 경고 조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제 그냥 무식한 생각입니다. 이걸 그 과학적으로 근거 데이터를 딱 잡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선거가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저게 모든 거를 자료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론조사 조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저기 관리 감독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해당 여론조사 업체 여기를 함께 저희들을 법적 조치를 해서 이 법 처리되도록 강하게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번 이 방송을 보시는 관계되신 분들은 현재까지 있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이번 총선에 제대로 원칙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특히 이렇게 이범규 TV에 나오게 된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